해군사관학교 79기 2021학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S오피서의 홍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해군사관학교 79기 기준으로 해서 핵심적인 서류 하나죠. 지원동기서.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79기 2021학년서부터 자기소개서, 자소서라는 과 같은 명칭이 갖는 부정적 의미, 또 자소서가 갖는 그와 같은 자소설적인 그러한 경향,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자소서 또는 자기소개서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지원동기서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가 선도적으로 사관학교 중에서는 자소서라는 명칭을 없애고 지원동기서 이 기준으로 갖고, 그 중요성은 다른 일반 대학, 시중대학들이 자소서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 부모의 스펙이나 또는 관리형으로 이래가지고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입시 게임에서의 갖는 그러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 것을 없애는데 특수 목적대인 특히 해군사관학교만큼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이것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돌려서 지원동기서 이렇게 확정되고, 지원동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기준으로 S오피서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전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바뀌어진 서류 명칭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자기 소개서에 해당하는 지원동기서를 잘 작성을 해주고, 특히 잠재능력평가가 들어가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있어서만큼은 지원동기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해군사관학교 지원동기서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되어 있는 부분 거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당연히 지원동기서에 있어서 글사수 이내에 작성한다. 분량 맞추는 부분이죠. 특히 자소서를 좀 더, 즉 지원동기서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구사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분량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써야 되는데 장황하게 활동 위주로 너무 많은 부분 것을 욕심내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또 분량 맞추는 작업도 너무 힘들어지고, 줄이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잡기 할 때서부터 분량을 생각을 하고 분량에 맞는 자소서, 특히 회사에서 말하는 지원동기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정고시로 지원한 학생들 관련한 부분들 참고해주고요. 교회 활동,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학교장이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이죠. 해군 기지 견학을 했다. 여기에 따르는 기지 견학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이 부분이 자기 스스로 했던 부분이거나 또는 민간단체 관련해가지고서 그 단체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활동 위주로 이와 같은 활동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교내 활동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이고, 교회 활동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 활동이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활동임에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확인하고서 자소서에다가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허위 내용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감히 허위 내용 쓸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인적사항, 특히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표현한다는 말이라든지, 또는 군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군 대령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외삼촌이 해군 중령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소서에 그와 같은 내용은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직업 군인으로서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전문 직업 군인으로서 아버님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저는 어릴 때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꼭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사항을 제대로 익혔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 분야입니다. 500자 이상 1000자 이내. 보통 여러분들 분량 맞히라고 하면은 뭐 997자, 980자, 거의 1000자를 꽉 채우려고 하는 인상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500자 이상 1000자 이내니까 뭐 800자, 900자 뭐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항목이 다름 아닌 지원 동기고, 이 자소서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지원 동기서라고 이렇게 됐듯이 지원 동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자소서의 내용이고, 이것은 100% 면접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기술하고 합격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관생도 또는 장교가 되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기술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의 지원 동기서의 특성의 1번 항목 지원 동기는 단순한 해군사관학교 지원 동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지원 동기를 가지게 됐고 그와 같은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본인의 모습, 어떠한 사관생도가 되고 싶은지,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사관학교 졸업 전까지는 바람직한 여러분의 사관생도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미래 장교,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까지도 기술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단순한 지원 동기가 아니고 세 가지 항목을 모두 기술해야 된다. 첫 번째 지원 동기, 두 번째 기울인 노력,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생도로서 또 직업군인으로서의 자화상,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목에다가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 첫 번째 항목이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원 동기서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면접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 동기서에 있어서 지원 동기만큼은 철저하게 제대로 구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입니다. 500자 이상 1000자 이내, 역시 동일한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분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과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 본인이 자라온 환경, 이 자라온 환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가정 환경, 또 지역사회 환경, 일부 학교 환경,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시죠. 성격 부분 것에 대한 기술이 성격의 형태가 내성적, 외향적, 적극적, 소극적, 그리고 또 사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술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거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면 안 됩니다. 간단히 기술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항목 자체가 성장 배경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이며 바로 역경 상황이죠. 이 역경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역경 극복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느낀 점이나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좌우명과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해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의 2번 항목은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자라온 환경, 그리고 본인의 성격, 아주 간단하게 기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즉 역경의 사례를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은 이를 통해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된 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좌우명과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 좌우명은 물론 앞에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성장 배경에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와 같은 역경 극복 사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경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경이 없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역경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삶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반드시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스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꼭 역경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떤 물리적 환경, 가정적 환경이 역경이 아니라 내가 도전해서 성취를 못 해냈을 때, 좌절감을 가졌었을 때, 또한 심리적으로 억압을 당했을 거나,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직업군인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느꼈거나, 이와 같은 것들도 충분히 좋은 역경의 소재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는지를
잘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2번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그것을 통해서 역공을 극복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위주로 해줘라?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된 점, 느낀 점과 변화된 점, 이 부분 것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내용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번 항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항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은 학교 생활 분야입니다. 학교 생활 분야도 역시 500에서 1000자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자, 학교 생활은 학업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죠.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여기까지는 일반 대학의 자소서 1번 항목과 동일하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더불어 학업 위의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서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표준 양식 자소서의 1번 항목과 2번 항목을 결합해 놓은 것이 해군 사관학교 자소서, 즉 지원 동기서 3번 항목 학교 생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의 그와 같은 자소서 1번 항목 학업에 기울인 노력, 배우고 느낀 점 1000자였고, 그리고 비교과 활동 2번 항목 1500자, 합치면 2500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2500자에 해당하는 것을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불과 학교 생활은 바로 500자에서 1000자 이내, 1000자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여러분 유의를 하고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도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은 학업 외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관학교는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 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업 외의 활동, 특히 리더십이 드러나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비교과 탐구 활동, 학생회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서 배우고 느낀 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학업 외의 활동을 여러분이 기술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학생부의 기록된 내용에 대해 기술해 주시고, 그리고 증빙서류도 역시 제출해야 된다. 주로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는 해외고 학생이라든지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고 학생들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군 관련되는 활동과 연결해 가지고서 안보 교육이라든지 또는 보안과 관련되는 것,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다든지 또 해군 기지를 방문해 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해군이 아니더라도 육군의 그와 같은 GP나 GOP를 방문해 가지고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또 안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활동이 저는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보 관련되는 활동이 있어야지 비교과 활동이 사관학교에 맞는 자소서다, 이거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형태든지 자기소개서 비교과 활동 중에서 그와 같은 활동을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그것을 통해서 국가 간 안보관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항목에 있어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 부분 것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비교과 활동, 학업 외의 활동과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군 관련되는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주고, 군 관련된 활동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미부여를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79기 2021학년도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SOP서에서는 이와 같은 해군사관학교,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자소서의 중요성, 즉 지원 동기서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여기에 대한 첨삭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절대 많은 인원을 첨삭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자소서 첨삭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심층적으로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서 학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해군사관학교 지원동기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SOP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첨삭 과정, 또 같이 내용 구성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철저하게 학생 중심으로 지원자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그와 같이 지도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SOP서의 홍사병 원장이 해군사관학교 지원동기서 79기 기준으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